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장착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반드시 우상향한다. 반드시.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제 스터디 멤버십을 오픈했죠.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이 스터디에 가입해주시고 함께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스터디는 제 수준 혹은 제 이상의 수준으로 직접 주식을 분석하고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는 목적이에요. 제 베스트셀러 강의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이 강의 내용에 실전 투자 노하우를 더한 실시간 전달, 그리고 유튜브의 업그레이드판인 제 주식이나 투자 자산에 대한 시나리오가 더해져서 제 120%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혁신적인 스터디 프로그램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콘텐츠들을 제한 없이 마음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스터디이다 보니까 스터디 회원분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고 저 또한 아주 큰 동기부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큰 발전이 기대되는 스터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께 강의를 통해 공부를 시켜드리고 지금 상황에 적용해서 시의성 있는 실전 스터디도 가능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일 23일 금요일이죠. 내일까지만 모집하고 그 후에는 회원분들과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집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1기 회원분들에게 연구 수강료 할인 혜택, 그리고 제 특강 무료 참가권 제공, 그리고 함께 제 스터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기회, 이런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맛보기로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이 스터디 프로그램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핵심 강의 중에서 두 번째 강의를 이 영상 바로 뒤에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터디 프로그램은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시황, 뉴스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투자에 있어서 비핵심은 철저히 배제한 실제 투자 능력치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는 실전 스터디 프로그램이에요. 정보방, 시황방, 리딩방, 이런 곳에서 여러분의 돈과 시간, 노력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스터디를 통해서 꾸준히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 스터디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그 과정을 체험해 보시고요. 자, 인생을 살면서 기회는 몇 번 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상승효과의 마켓 인사이트 클럽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꿔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강의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오늘은 자산 우상향의 법칙, 주식 3위일체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 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이 증시 주가가 이 나스닥 지수 2배가 넘게 올랐는데 15% 빠진 걸로 계좌가 망가진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걸로 내 계좌가 망가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근데 굉장히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 많은 대중들은 올라갈 때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삽니다. 레버리지를 투여하고 대출 받고 집 팔고 차 팔고 이런 데서 몰빵하고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구간 손실로도 여기서 번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1000만원으로 몇백만원 수익 받는데 여기서는 거의 몇천만원 7, 8천만원 투자해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긴 상승장 끝에 하락장 여기서 번 돈 다 날리고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산이 주식 투자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하지 않는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증시는 우상향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메커니즘인데 근데도 여러분 자산이 우상향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바로 승률, 손익비, 자금 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장착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반드시 우상향한다. 반드시. 이 승률과 손익비 그리고 자금 관리를 저는 주식의 3위일체, 그래서 이 3위일체가 갖춰졌을 때 내 자산이 우상향하는 그 요건이다. 최중요 요건이다 라는 저만의 이론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게 없는 것이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승률의 개념 먼저. 이거는 게임을 하든 운동 경기를 하든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의 게임을 한다고 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총 몇 번 이기냐예요. 10번 중에 몇 번 이기냐. 10번을 게임을 해서 혹은 경기를 해서 혹은 투자를 해서 내가 7번 이겼다면 내 승률은 70%입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10번 게임을 해서 혹은 투자를 해서 4번만 이긴다. 그럼 승률은 40%다. 이 분은 이 투자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당신의 계좌는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즉 깡통을 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셋 중에서 손익비도 중요하지만 승률과 자금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만큼 승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내 승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UFC나 아니면 주짓수, 복싱, 태권도, 킥복싱 이런 격투기를 보더라도 승률이 있죠? 20승 무패 이런 분도 있고 10승 9패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결국 잘하냐 못하냐예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결국 승률은 내 실력과 직결되는 그런 개념이다. 즉 승률을 높이려면 내 실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실력은 조금 덜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만 게임을 한다. 즉 내가 잘 아는 구간에서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지금 UFC에서 알렉스 페레이라, 타격가죠. 킥복싱 전문인데 지금 거의 타격가하고만 붙고 있죠. 그래서 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페레이라가 같은 타격가가 아니라 레슬링 혹은 주짓수 마스터와 계속해서 경기를 갖는다면 승률은 지금보다 낮아질지도 몰라요. 즉 같은 실력일 때 내가 잘 하는 분야에서, 즉 내가 잘 아는 구간에서 내 승률이 높은 구간을 알아서 거기서만 투자할 때 승률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내 실력이 좋을 때 일단 승률은 올라간다. 하지만 같은 실력일 때는 승률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건 내가 잘 하는 분야에서만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식 투자에서 자산 우상향을 시키기 위해서는 승률은 최소 60%는 넘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 승률은 약 60에서 80% 정도예요. 제가 잘하는 구간에서는 70에서 90%까지도 나온다. 하지만 잘 안 될 때는 60%, 50, 60이 나올 때도 있다. 평균적으로 약 70이라는 거예요. 이 70%의 승률과 전 손익비가 높은 투자를 추구합니다.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금 관리만 적정하게 한다면 무조건 우상향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걸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승률이 높은 구간과 낮은 구간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때는 주린이든 고수든 중수든 모든 사람이 돈을 다 법니다. 이때는 승률이 높죠. 그냥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다 벌어요. 승률 거의 90% 이상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도 잃는 사람이 있죠. 이럴 때 사서 여기서 손절하고 이럴 때 사서 손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 극소수를 제외하면 모든 사람이 다 벌었다. 승률 높은 구간이었다. 하지만 이런 구간, 여기서는 승률이 매우 낮죠. 특히 떨어지는 구간,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낮아지는 구간, 여기는 공포가 극심합니다. 오히려 최저가에 손절하는 물량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승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여기서 개미들은 다 털린다. 사야 될 때 털린다. 즉 승률이 높은 구간과 낮은 구간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내 승률을 높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그런 타임프레임이 있고, 즉 주봉, 월봉 매매, 장기 흐름,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분봉, 1시간봉 이런 형태로 단기 투자를 할 것이냐, 혹은 트레이딩, 차트 분석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으로 쌀 때 사 모아가는 장기 투자자 스타일이냐, 다 달라요. 즉 나의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투자 방법을 적용했을 때 승률이 높은 그런 구간, 그리고 낮은 구간을 구분해서 승률 높을 때만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계속 이어져요. 기회가 계속 있다. 시장은 매일 열린다. 오늘도 내일도 1년, 5년, 10년, 30년 뒤, 100년 뒤에도 계속 열릴 것이다. 기회가 수없이 수백, 수천 번, 수만 번의 기회가 있다면 내가 이길 때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구 타석에 들어서서 배팅볼을 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이 야구 방망이 배트만 휘두르지 않는다면 삼진은 없어요. 공이 포수 정 한가운데 스트라이크 존에 와서 박히더라도 여러분이 배트를 휘두르지 않으면 삼진 당하지 않는 시스템,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즉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볼만 쳐도 된다는 거예요. 상승장이더라도 내가 애매하면 투자 안 하면 돼요. 안 벌면 됩니다. 상승장이 이번 한 번뿐인가요? 그냥 내가 잘할 때,
내가 확실한 구간에서만 투자하면 이긴다. 상승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내 인생에서 몇 번 온다고 치더라도 이거 다 놓쳐도 돼요. 투자 안 해도 돼요. 이때 공부해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이 투자 기회 상승장에서 굉장히 크게 번다는 거죠. 실력이 중요한 거지 모든 기회를 다 잡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승률을 높이는 방법, 내가 잘 아는 때만 내가 쳐서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공에만 배트를 휘두르면 된다. 쓸데없이 커브볼, 포크볼, 슬라이더, 몸쪽 빠른 직구, 치기 어려운 것들만 치다가 삼진당하지 말고 내가 잘 칠 수 있는 포수 한가운데 직구를 내가 좋아하느냐 아니면 느린 커브볼을 좋아하느냐, 내가 잘 치는 공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공략해서 가다듬고 그 공이 왔을 때만 치면 됩니다. 그럼 승률이 올라간다. 내 실력을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지만 그런 방법으로 승률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테슬라 2011년도 이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보통 계좌들이 녹아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때 포모로 따라 사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올라갈 때 따라 사고, 떨어질 때 손절. 이 박스권이, 그래서 오히려 박스권이 매매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처럼 이렇게 급등 구간은 누구나 벌죠. 승률이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런 구간은 계좌가 녹습니다. 특히 이런 고점 구간에 산 분들은 평균 낙가가 여기죠. 평단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손절 다 털린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오히려 저점 분할 매수, 박스권 하단 분할 매수, 싸게 사는 전략이 유효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추세 매매, 이런 박스를 돌파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큰 흐름 투자인데, 자, 여기서부터 2010년부터 2013년 3년 동안의 기간이에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상승 삼각 깃발 돌파하고 나서 급등 나왔죠. 횡보는 길지만 추세 돌파하면 한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포기한 사람들은 팔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년 동안 횡보해놓고 급등은 1년도 안 돼서 나온다.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큰 흐름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추세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비용을 좀 놓치더라도 그냥 쌀 때 모아가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모아가는 투자할 것인가,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내 승률이 잘 나오는 구간을 찾고 그 구간에서만 투자하면 된다. 자, 이번에 파동을 한번 볼게요. 이거 나중에 강의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증시는 1, 2, 3, 4, 5 총 5개의 상승 파동과 A, B, C, 실제 실전에서는 5개 파동이 자주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승률이 높은 구간과 낮은 구간이 있어요. 자, 이런 1파의 고점을 넘어가면서 3파가 확정되는 이런 3파 구간, 여기는 적극 매수 구간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점이다. 큰 하락장 뒤에 찐반이 나올 때 반등, 올라가네? 근데 또 하락. 그렇지. 하락장의 연속인가 보다. 근데 올라요. 하다가 너무 빨리 많이 올라가니까 못 잡는 거예요. 사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데서 추격 매수, 그러다 또 조정 나오니까 여기서 손절, 그러다가 또 상승 나오니까 그래, 이런 상승 또 나오겠지 하고 사고 하다가 엄청난 물량 물려서 여기서 큰 손실. 이게 대중의 움직임인데 이런 데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는 승률이 잘 나온다. 급등이기 때문에 사는 시점만 정확하다면, 싸게 샀다면 승률이 매우 높다. 반면에 이런 왔다 갔다 이런 구간은 계좌가 녹는다는 거예요. 승률이 낮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구간에서는 내가 어떤 원칙으로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저가 매수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그냥 이게 파동이 1파든 2파든 그냥 쌀 때 모아가는 거예요.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쌀 때 산다. 자, 나스닥, 제가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근거로, 그리고 물론 기술적인
이 상승에 대한 조정 폭이라던가 이 조정의 형태라던가 근거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살 자리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변기통에 휴대폰 빠져도 0.1초 만에 건져내면 휴대폰 살린다. 잠깐 물려도 반드시 살아나는 구간이다 라는 거죠. 즉 쌀 때 사는 투자는 승률은 높을 수 있다. 단지 단점이 있다면 이게 싸긴 싼데 계속 싼 경우,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기회비용을 놓친다. 그래서 내가 추세 매매나 기술적 분석을 같이 알아야만 쌀 때 사면서 또 추세가 진짜 본격 발생하는 그 직전에 물량을 더 실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나의 무기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큰 타임 프레임으로 투자. 이게 뭐냐면 1분봉, 1시간봉 이런 걸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소 일봉, 주봉, 월봉 큰 흐름을 보고 큰 흐름에서 투자해야 된다. 제가 이런 스타일입니다. 전 차트를 볼 때 1년, 분기, 월, 주 이런 걸 먼저 봐요. 큰 흐름을 먼저 잡아놓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걸 보는 거지 1분봉, 10분봉, 1시간봉 이런 거부터 보지 않습니다. 파도가 흘러가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조류를 판단할 수 있다. 큰 흐름은 이렇게 가는데 자, 이런 움직임, 하락이 나온다고 이게 대세 하락이냐? 아니죠. 대세는 상승이다. 이 큰 흐름, 먼저 상승의 흐름을 먼저 캐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만 이 안에서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다.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다. 제가 이 조정을 사파 조정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싸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는 분들은 코스피 특히 사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이 실제로는 털렸죠. 망했다라는 분들도 댓글, 이메일이 왔고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 구간에서 이게 다시 고점, 정고점을 넘어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얼마가 눌리든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대세 하락장의 초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팔았지, 털렸지, 사지 못했다. 그리고 추세 구간에서 집중 투자하는 것. 자, 이렇게 추세, 급등 추세가 나타나는 이런 구간에서 적극 매매를 하는 거지. 추세가 없는 구간 있죠? 박스권. 이런 데는 사고 파는 매매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밸류에이션으로 모아가거나 이 추세를 돌파했을 때 이럴 때 비중을 싣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쌀 때 그냥 모아가는 자리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무빙들이 다 털린다라는 거예요. 특히 공포가 심할 땐 더 그렇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숏 배팅 한다면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해야 될 것이고 롱이라면 이렇게 하단에서 상방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 이런 구간이 이런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는 거죠. 어려운 구간에서 투자하지 말자는 거예요. 털리는 구간에서 괜히 승률 낮은 구간에서 매매가 많아지면 다 털린다. 그리고 3파 구간 적극 투자. 여기에요. 1파 고점, 3파 확정은 1파의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 컨펌이다. 여기서 여기까지죠. 단지 이게 이렇게 빠지고 A, B, C 그리고 다시 1, 2, 3, 4, 5 A, B, C 이런 형태로 추세가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A, B, C가 될지라도 공통적으로 이 구간은 공통적인 상승이 나가는 구간이다. 공통 상승이다. 여기서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이게 1, 2, 3, 4, 5로 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상승장이라면 이게 ABC가 아니라 조정이 아니라 상승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거는 밸류에이션이나 다른 기술적 지표라던가 주식시장의 사이클이라던가 나의 판단 근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기술적인 차트의 파동 움직임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3파 구간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그리고 내 원칙이 안 먹힐 때는 쉬는 거예요. 투자하지 마라. 내 원칙대로 투자하는데 손절 기준도 다 잡고 평소 하던 대로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데 계속 손절만 나가고 안 되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하다가 저는 그냥 매매 안 합니다. 나한테 안 맞는 구간이 있다. 잘 맞는 구간, 내가 좋아하는 공만 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손익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손익비가 뭐냐? 벌 때 얼마 벌고 잃을 때 얼마 잃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즉 여기가 내가 매수한 구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벌 때 보통 나는 사면 50% 수익을 보고
잃으면 보통 5% 잃는다. 이런 나만의 통계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5%분의 50%. 손익비 10배짜리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즉 성공 시 수익 비율 나누기 실패 시 손실 비율이다. 이거는 이 손익비를 높이는 방법 뭐냐면 얼마나 저가, 즉 맥점 부근, 여기가 맥점입니다. 맥점에서 사느냐, 가까이 사느냐, 손절을 또 얼마나 맥점에서 잘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손익비가 높다는 거는 벌 때 많이 벌고 잃을 때 적게 잃는다. 손익비가 낮다는 것, 벌 때 적게 벌고 잃을 때 크게 잃는다. 즉 손실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핵심 개념입니다. 근데 이 손익비는 보통 손절하는 매매에 해당이 돼요.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실예를 들어볼게요. 한 투자자가 여기를 맥점으로 잡았습니다. 기존에 큰 저항을 돌파하는 이 구간, 여기를 맥점으로 잡고 돌파 매수를 한다고 가정한다. 즉 맥점은 여기다. 내가 맥점을 여기로 잡았으면 최대한 이 맥점 부근에서 가깝게 사야 돼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샀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럼 이 투자자는 뭐냐면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죠? 여기서 삽니다. 근데 주가가 다시 이렇게 하락해서 이 맥점을 뚫고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시 빠졌다. 그럼 이 투자자는 여기 이탈할 때 여기서 손절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손실 폭이 이만큼입니다. 근데 이게 올라간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먹는다. 잃는다면 이 정도 잃고 벌면 이 정도 번다. 일단 이거는 목표가를 잡기 때문에 보통 트레이더들은 내가 사는 순간 이미 손익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절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 손절 그리고 이만큼 수익. 근데 한 사람이 맥점이 여기인데 여기서 샀다고 가정해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손절을 어디서 하나요? 손절 자리가 이만큼이다. 근데 이미 많이 올라서 벌면은 얼마 벌지 몰라요. 위험합니다. 고가에 샀어요. 근데 손절하면 정확히 손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만큼 멀다는 거예요. 벌면은 요만큼 벌고 잃을 때 이만큼 잃는다. 이 사람은 손익비가 최악이죠. 안 좋죠. 여기 아래는 계좌가 다 파란불이에요. 다 손실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잠깐 플러스 마이너스, 잠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계속 조마조마 하다가 계단식으로 조금씩 빠지니까 조마조마 하다가 팔지 못한다. 즉 손익비를 좋게 하려면 맥점, 이걸 내가 잘 잡아야 되고 이 맥점 최대한 가깝게 사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중간중간 애매한 자리에서 사고 싶으면 여기보다 리스크가 더 높죠. 그러면 여기서는 새로운 맥점을 정해야 돼요. 새로운 맥점을 잡고 들어가서 거기가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 여기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이런 데서 잡았다면 이 봉, 이 캔들의 하단 여기가 깨졌을 때 손절한다 라는 그런 나만의 손절 맥점을 잡던가, 여기서 좀 세부적인 세부 시간봉으로 판단해서 이런 파동에 이 저점이 깨지면 그때 손절한다. 이런 형태로 내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리스크는 있더라도 승률은 좀 낮아질지라도 손익비라도 높은 투자가 가능하다. 근데 가급적 이런 데선 사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매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절하는 매매, 두 번째 손절하지 않는 매매. 뭐냐면 비중을 한꺼번에 여기서 다 실었어요. 내 돈이 1억인데 1억을 다 샀다. 일시 매수했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1억을 샀는데 그냥 계속 뭣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6천, 7천 이러다가 바닥에서 손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비중이 크게 들어가는 매매는 반드시 손절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상승 추세에 여기 지지 구간에서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반적이면 이 추세가 추세 매매를 했기 때문에 추세가 깨질 때 여기서 팔겠죠. 그럼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추세가 이 상승이 모두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자, 여기 이 추세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적절히 맥점이라고 생각되는 구간들에서 이런 데서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일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60%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이건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해서 적정 조정 폭을 구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살 때 일시에 한 번에 다 사고 한 번에 다 팔고 또 살 때는 다 사고, 이거는 보통 손절하는 매매입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는 매매가 잦으면 안 되겠죠. 비중이 크기 때문에 큰 흐름, 큰 덩어리, 큰 추세로 크게 매매해야 된다.
실수하면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손절하지 않는 매매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데서 그냥 뭐뭐로 샀어요. 하지만 계속 조정장이 왔을 때 보니까 여기가 되게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에요. 싸다는 거죠. 그러면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내 모든 현금 1억을 다 샀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한 내가 3천만 원 샀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더 빠졌다. 근데 싸다. 그러면 여기서 한 2천만 원 더 사고 3천만 원 더 사고 또 3천만 원 더 사고 이렇게 분할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손절하지 않는 매매다. 그냥 쌀 때 모아가는 형태의 투자다. 분할 매수 방법도 나중에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데 어쨌든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단지 쌀 때 사는 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회비용에 문제가 있어요. 즉 싼데 지금이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 지하 3층 더 싸지고 계속 싸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모멘텀을 보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성장주를 좋아합니다. 싼데 훨씬 더 싸지는 경우가 있고 싸긴 싼데 안 올라. 계속 그냥 비비고 지하실에서 계속 살아. 이런 경우는 몇 년 동안 이러면 못 견디죠. 다른 종목 다 가는데 혼자만 계속 싸다. 이거는 이 기업의 모멘텀을 볼 줄 몰라서 그래요. 그냥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 그래서 이런 투자는 좋지 않다. 어쨌든 그 두 가지 매매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손익비는 결국 이런 모아가는 투자에서 손익비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트레이딩 매매, 즉 손절하는 매매에서 의미가 있다. 즉 이런 데서 손절해서, 즉 내가 여기서 샀는데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면 손절할 것이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샀을 때 이미 손절하는 구간, 목표가가 대략 정해져 있는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손익비라는 개념은. 반면에 분할 매수 이렇게 하는데 손절하나요? 아니죠. 계속 사 모아가는 거예요. 손절 개념이 아니고 쌀 때 모아가기 때문에 이건 손익비의 개념이 없다. 단지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보더라도 손익비의 개념을 다소 입힐 수는 있는데 이럴 때처럼 쌀 때 산 경우는 손익비가 좋겠죠. 아무래도 싸니까. 쌀 때 샀으면 올라갈 여력이 더 크니까. 하지만 이런 애매한 위치라면 손익비는 낮다고 보는 거예요. 즉 내가 샀을 때 주로 싼 구간에서 많이 샀던 사람이냐 아니면 애매할 때 샀던 사람이냐, 이런 개념으로 내 손익비를 대략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팔 때는 어느 정도에 팔았더라. 그리고 이런 사모아가는 매매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냥 에이 모르겠다 손절해 버렸는데 손실이 몇 퍼센트가 났더라. 이런 형태로 손실 날 땐 몇 퍼센트 손실, 이익 날 땐 몇 퍼센트 이익, 이런 형태로 내 손익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 손익비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막 합니다. 유튜버 이야기 듣고 따라 사니까 손익비란 개념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샀을 때 어디서 손절할지 기준이 없는데 손익비가 어떻게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실전 투자에서 사용하지 않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손익비를 생각하는 투자는 물론 승률이 손익비보다 더 중요해요. 하지만 이 손익비를 생각했을 때는 훨씬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자, 손익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최대한 쌀 때 산다. 저 PBR 이럴 때 사는 거죠. 이 밸류에이션도 나중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맥점에 가깝게 산다. 그러려면 맥점이 뭔지 알아야 되고 좋은 맥점, 기준점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그 맥점, 기준점 가까이 그 근처에서 사야 된다. 그리고 맥점 이탈 시에는 칼같이 손절할 수 있어야 된다. 심리에 휘둘려서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해서 리테스트하고 갔어요. 여기가 맥점이 되겠죠. 이런 데가. 근데 올라갔다가 도로 빠져. 이탈했어. 이런 데서는 손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깝다 못하겠다 하다가 하락장 다시 맞는다. 그래서 애매한 자리에서는 매수 금지다. 이 애매한 자리라는 건 내가 직구만 쳤는데 커브볼, 포크볼, 평소에 잘 보지도 못하는 그런 공이 왔을 때 막 휘두르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내가 잘 아는 자리에서만 투자한다. 자, 세 번째는 자금 관리예요. 이건 뭐냐면 베팅 비율을 말합니다. 즉 내가 살 때 몇 퍼센트 자금으로 사고 현금을 몇 퍼센트 남겨둘 것이냐. 물론 여기에 또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달러나 금 혹은 배당주, 성장주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도 자금 관리의 일환이 되겠지만
핵심은 일단 이거는 배제. 내가 가진 돈의 몇 퍼센트 투자할 것이냐, 그럼 현금 비중 몇 퍼센트 가져갈 것이냐, 이거를 제가 다음 강의 때 정확히 기준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내 승률과 손익비에 따라서 내가 가져가야 될 현금 비중이 이미 정해져 있다.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가져가면 여러분은 무조건 우상향이다. 승률 높여야 되고요. 손익비 개념을 내 투자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몇 퍼센트 자금으로 굴릴 것이냐, 현금 몇 퍼센트 가져갈 것이냐, 이것만 알면 게임 끝난다. 그리고 계속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내 승률을 높여가고 좋은 자리에서 맥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자금 관리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다듬어 간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금 관리 방법. 일시 매수할 것인가 분할 매수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다양하죠. 내 스타일과 성향에 따라서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도 그렇고, 저는 보통 일시 매수를 즐겨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손절하는 매매를 한다 보통.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2분할 혹은 3분할 분할 매수를 할 때도 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상황이 애매하다면, 손익비가 나쁘다면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 그리고 손절할 것인가 손절하지 않을 것인가, 매매 방식의 차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분할 매수한다면 어디서 몇 번에 나누어 살 것인가,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누어 살 것인가, 이럴 때는 많이 빠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 때죠. 근데 이거 눌려도 얼마 안 눌리고 바로 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한 번, 두 번 정도 나눠 살 수 있겠죠. 분할 매수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혹은 그냥 여기서 다 사버리던가. 내가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각 종목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종목 얼마 사고 이 종목 얼마 사고, 포트폴리오의 개념이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먼저 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방향성을 먼저 정해드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알고 여기에 맞춰서 지식과 경험, 공부를 때려 박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방향성을 모르고 하는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승률, 손익비, 자금 관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 나가자. 자, 실제 자금 관리 예시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한 번에 다 샀어요. 근데 결국에 올랐다 떨어지죠. 그럼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샀는데 하락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는 순간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일시 매수한 만큼, 내 돈이 다 들어간 만큼 리스크 관리나 손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서 있어야 된다. 손절한다면 전액 다 할 것인가, 아니면 반만 손절할 것인가, 3분의 1만 손절할 것인가, 이런 형태의 판단도 필요할 수 있겠죠. 손절할 것인가 한다면 어디서 할 것인가, 살 때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미. 그러면 손절하면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반드시 다시 사야 된다. 제가 테슬라 이렇게 $160, $170 여기서 샀다가 손절하고 그 아래 120, 30 여기서 다시 샀죠. 맥점 이탈 시 손절, 그리고 아래서 다시 샀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왔을 땐 이미 수십 % 수익이 났다. 여기서 한 $10, $15 정도 손절한 건 올라가는 몇십 프로 이 수익 구간에서 다 멘징 됐다. 손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손절하더라도 아래서 맥점을 다시 잡아서 다시 사야 된다. 그래서 일시 매수, 그리고 깨져서 손절했다면 어디서 다시 살 것인가, 분할 매수로 살 것인가, 일시 매수로 샀다가 깨지면 또 손절할 것인가, 분할 매수한다면 비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디서 얼마 비중으로 추가 매수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지. 이건 결국 트레이딩 관점이지만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쌀 때 모아 가더라도 결국 어디서 얼만큼 더 살 것인가, 얼마의 비중으로 모아갈 것인가,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예요. 대충 어림짐작으로 유튜버 말만 듣고.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몰빵으로 다 사고 손절하는 매매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있고, 이 분할 매수도 올라갈 때 사는 피라미딩 기법 형태로 올라갈 때 분할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할 것이냐, 내 성향과 내가 보는 시장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추세 매매를 하냐, 아니면 가치 투자를 하냐. 가치 투자는 쌀 때 더 많이 사야겠죠. 2 사고 3 사고 4 산다. 떨어질 때마다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안전하겠죠. 대신에 2밖에 못 샀는데 여기서 바로 가면은 수익폭은 적겠죠. 결국 스타일의 차이인 거예요. 뭐가 맞고 틀리고는 없다. 그리고 일시 매수가 아니라면은 분할 매수 전략이 있고, 또 손절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절했지만
여기서 손절했지만 아래서 저점에서 다시 3으로 인해서 여기서 손절한 구간까지 올랐을 때 이미 여기서 손절한 이만큼의 손실은 다 맨징된다. 제가 테슬라 투자했던 그 사례처럼 이번에 이거는 선물 트레이딩 관점의 기법이에요. 제가 즐겨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승률과 손익비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시 매수와 손절, 그래서 손절한 다음에는 그 아래 맥점에서 다시 잡는 이런 형태를 즐겨한다. 이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난 손절이 진짜 싫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하는 걸 전혀 두렵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손절했을 때는 더 싸게 밑에서 더 싼 값에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좋다. 오히려 이건 저의 생각이고 성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맞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면 된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승률과 손익비 그리고 자금관리 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산은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승률 그리고 손익비를 아시나요? 모르시죠? 지금부터라도 소액으로 투자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승률과 손익비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항상 이 개념을 갖고 투자하기 때문에 저의 대략적인 손익비와 승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큰 흐름을, 여러분의 방향성을 말씀드린 거고, 이 승률, 손익비, 자금관리,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강의는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오늘 내용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와, 어렵다, 막막하다, 쉽게 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에 맞게 그냥 밸류에이션, 쌀 때 사는 방법, 이런 걸로 쉽게 투자할 수도 있어요. 장기 투자하시면서. 그런 것도 강의를 통해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강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